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API에 대하여 쉽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가져와 봤는데요. API는 핵심부터 쉽게 짚어보자면 무언가를 사용하기 쉽도록 기능별로 버튼을 만들어 준 것과 같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한국 증시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주식들의 종목 정보와 매일매일의 가격, 거래대금, 거래량과 함께 기타 모든 정보들까지 시세와 관련된 것, 기업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저장되고 있는 저장소가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분석을 하거나 특정 기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주식의 변동폭이 어땠는지 또는 전체 증시의 거래대금 변화가 매일매일 어땠는지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복합적으로 매일매일의 변동폭을 분석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매일매일의 변동폭만 또는 그것과 관련된 약간의 세 가지 정도의 더 부가적인 정보만 얻고 싶다든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이 전체 한국 증시 자료 전부를 항상 요청하고 받아서 분석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또는 이 전체 자료를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저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매번 요청해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엄청나게 크고 방대한 자료일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번 필요한 사람한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체크해줘서 매번 그 자료를 따로 꺼내서 엑셀이나 여러 가지 자료 형태로 PDF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전달해주기에는 엄청난 비용 낭비고,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거대한 용량일 것이 불보듯 뻔한 이 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곳들로부터 말이죠. 오래 걸리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게 양쪽이 모두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자료를 가진 쪽은 아예 제공을 안 해버릴 테고, 그런 요청 받지 말라고 담당자한테 할 테고요. 그 사람 이메일 받다가 아주 하루 일과 다 날릴 테니까요. 그리고 통신으로 고용량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뿐만 아니라 보안 차원에서도 이 전체 자료 안에 문제가 되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속간해서 전달해주는 비용이 아까워서 한 번에다 넘겨주다가 큰 사단이, 보안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모든 상황은 그냥 업무를 안 하겠죠. 이때 바로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요청할 정보를 제공해주는 버튼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등락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버튼을 만들면서 이 버튼은 누가 누르는 순간 모든 주식의 전날과 전전날의 가격을 비교해 몇 %씩 움직여졌는지만 정리해서 출력해주는 기능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들의 매일 몇 %씩 변했는지만 궁금한 어떤 사람은 전체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이 이 버튼을 누르는 법만 찾아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전체 자료를 갖고 있는 쪽에서도 전체 자료를 보내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또 전체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등락률만 보내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이메일에 맞게 등락률 요청 받은 거를 또 정리해가지고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업무 부담이 필요가 없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버튼과 통로가 알아서 등락률에 필요한 정보만 활용하고 계산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버튼을 조금만 더 유연하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이 등락률이란 버튼을 누르면서 기관과 시장의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가 존재한 이래 모든 주식이 매일 등락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과거 6개월치의 등락률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을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서 6개월 코스피라고만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6개월치의 코스피에 속하는 주식 정보만 활용해서 등락률을 계산해 제공해주는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등락률 어떤 조건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업무를 한 명이 계속 담당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조건에 맞는 정보를 바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락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과 기능이 지정된 버튼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보나 기능들을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묶어서 이름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버튼들을 제공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API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있으면 실제로 전체 자료가 얼마나 많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요청할 버튼의 이름을 정하고 사용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버튼을 누르고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 둔다면, 이 API라는 것을 만들어 둔다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매번 요청에 맞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업무도 필요가 없어지고, 요청하는 쪽에서도 그런 요청을 번번이 할 필요 없이 버튼의 이용법만 알면 이 버튼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꺼내다 주는 기능이 돌아가서 정보를 정갈하게 정리해서 본인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자료를 가진 쪽에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정보는 애초에 제외하고 이 API라는 버튼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버튼이 존재하는 창구를 만들어 두었다면 바로 전체 자료 중에서 기밀 정보가 외부 또는 일부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API라는 창구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API는 꼭 정보를 출력해주는 목표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기능 ABCD를 순차적으로 작동시켜야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 기능들을 반대로, 즉 DCBA 순으로 동작해야 하는 일이 반복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A부터 D까지를 순차적으로 작동시켜주는 시작 또는 입력 버튼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 D부터 A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는 종료 버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삭제하는 순서를 정해놓은 기능을 미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고 정보를 정리해서 출력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기서 애초에 어떤 프로그램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버튼 한번 누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리해서 만들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바깥 사용자는 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잘 모르더라도 이 버튼 누르시면요, 그냥 켜놓고 이 기능을 통해서 정보 입력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기능 B 버튼 누르시면요, 그냥 말씀하신 자료를 이 안에서 보안에 맞게, 절차에 맞게 삭제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셔도 이 버튼만 누르시면은 기능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라고 하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즉 복잡한 내부 구조를 모르거나 작동 순서를 몰라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을 바깥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API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API의 역할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API는 어떤 정보나 기능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는 버튼을 갖고 있는 정보 조회 및 관리 통로, 창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 정보나 기능의 내부 구조까지 세세히 잘 모르더라도 이 버튼을 이용해서 미리 만들어진 정보와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방식으로서 이용 창구이자 통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제가 버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이용할 때 실제로는 특정 이름을 가진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기능 A라는 명령어를 이 API를 통해서 명령을 하면 기능 A에 입력되어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능 B라는 명령어를 API를 통해서 보내면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삭제 절차를 알아서 진행을 해준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꼭 버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마지막 정리까지 하시면 이 API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API에 대해서 알아두면 왜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기까지 풀어서 진행을 했냐? 국가, 기업 또는 특정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API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그 기업, 국가,
각각 특정 서비스가 갖고 있는 복잡한 것들을 몰라도 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창구이자 버튼으로 다양한 기능이나 정보들을 그들이 허락해준 대로 입맛대로 만나볼 수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지 API의 개념이라도 알아둔다면 데이터 시대에 언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해준 상대방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더 멋들어진 데이터들을 만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새로운 기능이나 기획을 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API라는 것을 통해서 손쉽게 받아보고 그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이나 심지어는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보를 이렇게 접하기 쉽게 만들어준 곳들이 어디 있는지만 안다면, 그리고 API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겁먹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기회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까지 API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